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독재자의 등장. 잠깐만요. 현실 정치 이야기 아니고요. 조금 당혹스럽긴 하시겠지만 요거는 알베르 까미의 계엄령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락서이고요. 오늘은 알베르 까미의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먼저 커피 한 모금 할게요. 가볍게 라디오 듣는다 생각해 주시고요. 알베르 까미 계엄령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짤막한 소개, 추천 정도 해볼까 해요. 사실 제가 최근에 이 작품을 다시 좀 읽게 된 게, 옛날엔 저는 읽어봤었죠. 근데 최근에 그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는데 계엄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봤는데 알베르 까미의 계엄령이 있길래, 아니 이게 왜 지금? 하고 보니까 녹색광선이라는 출판사에서 좀 디자인을 이쁘게 해서 알베르 까미의 계엄령만 담은 이 작품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되었는지 좀 랭킹이 좀 많이 올라와 있긴 하던데, 또 그게 1, 2주 지나서 지금 보니까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게 이슈가 오래 가진 않나 봐요. 저는 참고로 요 전집으로, 요 알베르 까미 전집으로 읽었고요. 요거는 책세상에서 나와 있고, 이제 김하영 역자, 까미 역자 중에서 가장 유명하죠. 저는 요 이야기를 먼저 하긴 좀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녹색광선의 계엄령을 책이 이쁘니까 읽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조금 더 저렴하게 찾으신다면 한 7,000원 정도까지 차이 나긴 하던데, 책세상에서 나온 까미 전집이 있어요. 요거 말고. 근데 거기에는 정의의 사람들과 계엄령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인터넷 서점에서 지금 11,000원 정도 하니까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죠. 번역도 당연히 김하영 역자 번역이니까 상당히 믿을만하고, 더구나 작품도 하나 더 들어있으니까 책세상 걸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책은 확실히 녹색광선게 이쁘긴 해요. 그건 인정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이 계엄령을 다시 꺼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만에 까미의 계엄령을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제가 까미 작품을 워낙 좋아해서 그런가 진짜 잘 읽히고 금방금방 읽고, 사실 극작품이라서 길지도 않거든요. 총 3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시작하셔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정말로 작품 속에서 나와요. 이게 참 공교롭게도 말이죠. 저도 그 부분 다시 읽으면서 옛날에는 그 부분에 멈칫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뭐야 이게 하고 좀 라고 놀라게 되긴 하더라고요.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 줄거리를 살짝 이야기해드리면은, 카디스라는 스페인의 항구 도시가 있어요. 평화로운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어느 날 혜성이 떨어져요. 이렇게 그 혜성을 보고 이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불길한 징조다, 뭔가 일이 일어날 거야, 병이 찾아올까, 이렇게 소문들이 막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던 총독이 나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조용히 해라 라고 이렇게 통제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후에 얼마 안 가서 어떤 한 남자와 여자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남자가 대뜸 이 총독에게 딱 와서 하는 말이, 네 자리를 내가 받으러 왔다, 물러나도록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은 뭔 소리야? 왜?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이 남자 뭐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던 여자, 비서거든요. 그 비서가 남자의 명령을 받아서 종이에다 뭘 탁 써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근위병이, 경비병이 픽 하고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이 총독에게 권력을 이양받으러 찾아온 이 남자는 바로 페스트였습니다. 사실 까미 작품에서 페스트라는 작품이 있기도 하고, 그게 아무래도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조금 많이 형식적으로는 다르긴 해요. 다루고 있는 주제나 전개에 있어서였던 까미가 담고 있는 정신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어떤 이야기의 형식도 많이 다르고 구성도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까미의 계엄령이 공연되고 했을 때는 혹평을 받기도 했고요. 페스트의 복제다, 페스트를 기대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 좋은 평을 받기도 했는데, 후에 가서는 분명히 다른 작품으로 취급받기도 하고, 까미 자체도 이 작품을 상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자면, 페스트가 이 도시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모든 곳을 봉쇄하고 사람들을 하나하나 통제하기 시작하죠. 아주 관료적으로 말이에요. 사람들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페스트가 심기에 거슬러서 그냥 한 명 이름 탁 적으면은 바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폭력과 공포에 의한 통치가 시작된 거죠. 모두 고분고분하게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죽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곳에 희망이란 좀처럼 보이지 않아요. 까미 작품의 어떤 삶에 대한 시각이 그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나 반항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 작품의 주인공 디에고라는 인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디에고는 페스트가 지배한 이 세계,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가는, 이유 없이 죽어간 이 세계에 대해서 울분을 느끼고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까미의 작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한 부조리에 대해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까미의 이방인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지프 신화까지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까미의 작품 중에서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작품도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시지프 신화에서 반항하는 인간, 이렇게 이어지는 까미가 생각하는 인간이 삶에 대해서 취해야 되는 태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작품에서 시지프 신화와 반항하는 인간에서 보여준 까미가 생각하는 그 태도를 이 디에고라는 인물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에 반대되는 인물들도 있어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저버리는 인물들, 이러한 대비도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좀 특징적인 인물 중에 나다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나다는 스페인어로 무라고 해요. 없을 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다는 상징적으로는 허무주의자를 나타내는 것이죠. 까미의 작품이 이제 아무래도 뭔가 부조리주의, 허무주의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까미는 허무주의와는 별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나다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읽어보시면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허무주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나다라는 캐릭터는 페스트가, 이 남자가 이 도시를 지배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이 페스트 밑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인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나다에게는 뭐 아무거나 상관이 없잖아요. 왜? 무니까. 사실 이 작품은 상당히 상징적인 작품입니다. 알레고리컬 하고요. 되게 이야기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암시적이거나 읽어내기 힘들지 않습니다. 인물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딱딱딱 보이거든요. 까미는 사실 이 작품을 통해서 프랑코 치하에 있던 스페인의 상황을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그런 전체주의적, 파시즘적인 독재만 묘사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비판하고 싶었던 것은 서방 사회의 방관이라고 했어요. 옆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우리 일이 아니니까. 근데 까미는 이렇게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역병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기도 하니까. 저는 어쨌든 까미의 전작을 다 읽어봤잖아요. 국내에서 출간되었던 전집 형태로 읽어보긴 했는데, 까미의 극작품도 상당히 재밌는 게 많아요. 보통 이제 칼리굴라도 있고, 그리고 정의의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계엄령도 있는데, 다 하나같이 저는 너무나 재미있게 읽기도 했었거든요. 보통 이제 이방인이 워낙 유명하고 페스트 정도가 유명하다 보니까 까미 작품의 극작품을 잘 경험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소설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많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까미를 아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게 시기상으로, 또 이제 키워드상으로 상당한 화제가 잠깐 되기도 했었지만, 작품 자체는 여전히 까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러한 삶이 주는 부조리한 상황에서 인간은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또 어떻게 이겨내는가, 디에고란 청년이 어떻게 승리할 수 없는 승리를 쟁취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2주 전쯤에 올리려고 생각했던 영상인데 자료를 다 준비해 놓고 이제서야 찍네요. 좀 늦게 올라가서 죄송하고요. 좀 화제가 되었을 때 바로바로 올렸어야 되는데 말이죠. 저도 덕분에 간만에 다시 까미 작품을 읽고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작품을 읽어보셨거나 또 읽고 싶으신 분들, 기대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짤막한 요 정도 까미의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다른 작품 이야기하러 또 한 권씩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읽은 것에 한해서 이야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여러분.